오히려 지금 뭐 두 분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보다도 사실은 28일에 벌어질 일이 가장 큰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민주당이 오는 28일에 강행 처리를 예고한 게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한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합니다. 그 법안들은 정의당이 특검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죠. 그리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되어 있는 독소조항까지 들어있죠.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네, 한동훈 지명자는 저렇게 얘기를 했고 민주당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는데 여기서 특검법이란 난제를 앞에 둔 한동훈 지명자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이어서 듣고 오시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문제에 있어서는 넘을 수 없는 벽이죠. 특검 총선 뒤로 미루자 전혀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벽을 넘을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경로했다는데 총선 후에 하자 이렇게 타협안을 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니까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 부인을 지금 총선 후에는 처벌할 수 있다는 식으로 시사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국민의힘 제정신이야? 라고 화를 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을 변화시킬 힘이 없고 그냥 바지 사장이에요. 지금 뭐 우상호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바지 사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한동훈 전 장관이 들어와 봤자 그다지 큰 변화를 보이지 못할 거다. 대통령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할 거다. 뭐 이런 얘기인데 장유미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이게 약간 민주당의 희망사항이기만 한 건지 실제로 좀 한동훈 전 장관이 잘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이세요? 이게 한동훈 전 장관의 첫 심판대인 건 맞아 보이고요. 네. 그렇다면 사실 저는 정답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뒤로 미루는 것도 아니고 네. 가결시키면 되는 겁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첫 일성을 들어보면 상당히 어려 보이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악법이라고 했습니다. 선전선동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의혹은요. 검찰이 계속 쥐고 있으면서 수사에 대해서 마침표를 전혀 찍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기소하면 되고요. 문제가 없으면 불기소하면 됩니다. 왜 그러지 못했을까요?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국민들이 평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면요. 국민 박수 받기 어렵고 총선 앞두고 민주당이 강행하기 어려울 겁니다. 예.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영상을 보면 명품백을 수수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장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을 대하는, 민주당도 물론 사법 문제가 있다라면 비판받고 단죄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한동훈 장관의 태도를 보면 민주당과 김건희 여사 대하는 태도 이중잣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해주는 상황에서 과연 한동훈 장관이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고 김건희 여사에게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는 특검법에 찬성표를 든다? 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예. 일단 뭐 한동훈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한 검찰 수사도 이미 진행이 됐고 방금 장유미 변호사가 말씀하신 그 가방 문제 같은 경우도 보면 고발이 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뭔가 조치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일단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하게 뭐 거부를 하겠다 말겠다 이런 얘기까지 할 상황은 아니니까 그런 입장을 내놓진 않았거든요. 최수영 평론가가 보시기에는 이 조치를 좀 어떻게 해야지 이 난제를 뚫고 갈 수 있을까요? 한동훈 전 장관이. 네,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마치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김건희 특검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한동훈 비대위의 어떤 운명을 좌우할 것으로 이제 사람들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대통령이 저는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거부권을 또 행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이게 법안이 폐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른바 제2 요구권이라 해서 다시 국회가 보완해서 새로운 법을 보내면 될 거 아닙니까? 두 가지만 제거하면 됩니다. 정말 민주당이 이 사건의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밝히고자 하는 실체적 진실이 궁금하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균형 잡힌 특검을 추천하게 여야가 합의해서 변협이 4명을 올리면 2명이 여야 합의로 추천하게끔 하고 또 하나는 수사 상황을 실시간 브리핑을 하는데 자, 그 수사 상황 실시간 브리핑이
실제로 그게 혐의가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장이 나올 수도 있고 의혹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가감없이 총선을 앞두고 실시간 전달하는 거 표심에 대단한 왜곡을 줄 수가 있어서 예. 이건 그럼 빼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거기에 또 하나 독소조항이 뭐냐면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의혹이 나오면 이것 또한 함께 수사하자. 말하자면은 원포인트형 수사가 아니라 전방위 수사를 해보자는 얘기잖아요. 예. 이거는 사실은 법정신의 정의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완해서 여야 합의로 3분의 2 다시 재의결해서 대통령께 보내면 저는 그걸 받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력이 여기서 어떻게 발현되느냐가 고민될 지점이지 마치 이것을 거부하면은 한동훈 비대위는 폭망하고 이것을 간합시켜야만 한동훈 비대위가 성공하는 것처럼 이분법으로 이것을 보는 거는 매우 사실은 이거는 정치적으로 진영 논리에 입각한 것이다라고 예. 좀 보고 네. 이 법의 핵심은 실질적 진실을 원한다 그러면은 보완해서 실시하면 될 거 아닙니까? 문제가 되는 이른바 독소 조항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좀 제거하고 재협상을 할 수도 있지 않겠냐 뭐 이런 말씀이셨고요. 강성필 부위원장님도 의견이 있으시죠? 예. 네, 우리 최수영 평론가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안타까운 게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왜 특검법이 발의됐을 때 얼마 전도 아니고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그때 예.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 독소 조항이라고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뭐 언론 브리핑이라든지 아니면 특검의 시기라든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그 특검의 추천권을 두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역대 특검들이 많이 실패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성공한 특검을 우리가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과 그다음에 한동훈 검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그 야당 추천권을 민주당과 국민의당 새누리당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이 아닌 야당이 했고요. 그다음에 브리핑도 그때 해왔습니다. 그리고 추천 시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면 너무 늦었다. 버스가 떠났다.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궁금해하십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한동훈 장관 곧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구에게도 맹종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 국민 눈높이에 법 앞에 예외가 없다고 하셨으니 저는 그 원칙과 소신만 지키시면 비대위원장으로 성공할 수 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28일에 벌어질 일이니까 한동훈 전 장관도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